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네. 네, 근데 되게 프렌들리하게. 되게 좀 어려운 주제죠. 스테이블 코인이면. 그렇죠. 다들 이제 또 새로운 구조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말고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올해는 STO와 스테이블의 해가 된다라는 뭐 그런 말들이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말들이 돌더라고요. 그 스테이블 만든 데서 말하는 건가? 아니 글로벌적으로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스테이블코인. 완전히 금융권이라든지 뭐 은행권이라든지 좀 더 큰 매스 어답션 이 측면으로 보면 둘 다 당연히 더 널리 이루어져야겠죠. 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인 건가요? 만들어진다는 게. 일단 현재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는 기존에 하던 분들만 익숙하고 사실 맨 처음에 레저 나노 이런 거 해보셨죠? 엄청 몇십 분을 거래소 등록하는 거 막 머그샷 찍어야 되고 막 이런데 이게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는 뭔가 문제 해결은 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그나마 뭐 ICO 같은 경우도 저도 작년에 이제 W 그린페이 저희가 이제 공개를 했지만 투자하는 분들도 초기에 뭐 이더 비트코인 말씀하시다가 마음이 아파서 이더 비트코인으로 못하겠다 USDT 받아달라고 그런 사실 사례도 있고 결국은 다들 가치 변동에 대해서는 투자 수단으로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이제 실생활 사용은 긍정적인 신호다. 신호로 볼 수 있다. 네, 어느 정도 많이 생기는 게. 자, 그러면 이 법정 화폐를 1대1로 폐경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제 기존의 이제 암호화폐를 담보죠? 담보 기준에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자, 일단은 법정 화폐 1대1 폐경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은 뭔가요? 뭐죠? 신뢰성이죠. 그죠? 사실 개인 계좌, 법인 계좌인데 뭐 공개를 누가 해줄 건 아니고 회계법인만 뭐 회계 감사한다. 근데 이제 기존에 문제되고 많이 하는 것도 물론 회계법인이건 법무법인이건 법적인 기준에서 당연히 공정한 발표를 뭐 법률 의견서를 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돈 내는 클라이언트인데 그거 못 믿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인데. 그리고 딱 그 시점이 있잖아요. 또 간 거잖아. 며칠 기준으로 있었다. 그죠. 아 근데 오늘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냐? 그건 또 해야 되는데 비용 들고 시간 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진행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쉽진 않죠. 파이팅. 네. 결국은 그 운영사한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이게 투명성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기존 굉장히 전통적인 법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경영진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다양한 체계를 만들어서 사실 그 컴플라이언스건 그런 회계 기준이건 뭐 주주총회 이런 거 다 있는 이유가 결국은 그 투명성, 건전성 같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USDT가 처음에 신뢰를 갖다가 이제 못 갖게 된 게 사실 비피넥스라는 거래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USDC나 TrueUSD나 아예 외부에서 만들어서 상장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금융권에서 하면 상관없고요. JP모건처럼 그렇죠. 하면 그게 더 좋죠. 제일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그냥 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에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냥 원화 찍듯이. 그러니까 JP모건에서 만든 그 JP모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뭐 B2P나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궁극적인 그 모습은 그런 게 아닐까? 지금 JP모건이라는 게 테두리가 됐지만 지금 나라가 테두리가 될 수 있고 이제 전 세계가 테두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안 되게 막고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지금 아직 엄청나게 어떤 세계 정보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가면 그게 저는 생겨야 돼. 그런 쪽으로 더 나가니까 국경이 정말 없어지지 않을까. 뭐 유럽 연합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은행 간에 사실 밸런스 시트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런 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에서 줄 때도
사실 저쪽에서 밸런스 쓰고 이쪽도 쓰는 건데 그 부분들이 뭐 코인으로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이게 기존에 손으로 했던 작업들도 다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쵸. 코인으로. 사실 그래서 뭐 R3건 여러 가지 시도가 있고 뭐 다양한 콘소시엄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어떻게 그걸 유용 가치 있게 만드냐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중요한 건 커스토디안 서비스거든요. 은행과 같이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그 리저브를 가지고 있을 건지 이게 1대1로 했을 때 결국은 그러면 법정화폐 이만큼 들고 있는 거에 대한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이 은행이 물론 다양한 자본주의의 그 그렇죠. 법적인 체계로 유지가 되지만 결국은 무언가 이렇게 또 백단의 담보로 갖고 있게 되고 이걸 어떻게 잘 안정성 있게 담보를 또 하느냐. 그게 결국 문제인 그게 것 같아요. 뭐 근데 트루USD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트넥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걔네는 웰스 파고랑 같이 이렇게 그거에 감사를 받고 있었는데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돈을 어떻게 보면 막 빗썸이랑 농협이랑 이거 예치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객이 원화를 예치하고 있는데 이자나 이런 뭐 이자니 관리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걔네도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웰스 파고가 그럼 안 한다 너네 해라 해서 이제 다른 대만의 조그만 그렇게 엄청 글로벌한 은행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협약을 맺어서 뽑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밝혀지는 내용이 비트넥스의 좀 코어 팀들과 그 테더사의 코어 팀들과의 유착 관계라든지 그런 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온 게 이제 그 니치를 잡고 나온 게 트루USD잖아요. 걔네는 뭐 어디지? 무슨 유럽의 어떤 큰 어딘지 아세요? 유럽 은행인가요? 아니요. 아무튼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네. 있어요. 걔네들이 고증을 하고 바로 어떻게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해서 예치가 된 만큼만 돈이 그러니까 토큰이 형성이 되게끔 계속 그렇게 코드화하는 과정을 알고리즘을 갖춰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것을 결정 내리는 것은 좀 당연하겠지만 프로그램화된 방향으로 뭐 STO도 마찬가지고 아예 거짓말을 못하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기술적인 그 금융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연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좌에 들어오면 토큰이 자동으로 발행되고 트루USD가 그런 그죠. 식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구조 자체는 밑에 신탁사가 있고 신탁사가 다 관리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은행 그 수탁사는 뭐 약간 전통적인 은행은 아니고 이제 그런 API로만 거래하는 은행인 거죠, 사실상.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어렵네요. 자, 법정화폐 1대1 패깅은 자 여기 잠깐 멈추고 네. 이제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담보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그쪽으로 진화돼야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 그 진화되는 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예요, 다. 그래요? 네, 다 다른 거죠, 그냥. 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어느 이제 저는 한쪽으로 좋은 쪽으로 기속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스테이블 코인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여러 개니까 같이 살아남을까요? 네. 그래요? 이게 이쪽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는 결국엔 토큰화이즈 에브리띵이거든요. 모든 걸 다 토큰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좀 바텀 라인이 아닐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뭐 말했듯이 현금 패깅된 그러니까 피아트 된 그런 크립토 커런시가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고 커머니티가 뭐 페트로도 그렇고 뭐 다 어떤 STO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겠죠. 원래 있는 효물 가치가 토큰화이즈 된 거다. 근데 크립토 백드돼 있는 건 그냥 크립토 커런시는 원래 크립토 커런시니까 그거를 그냥 담보로 하고 있는 거일 뿐이지 다 다른 종류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 관계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말씀드린 두 가지는 이미 그런 거를 유통하고 있고 관정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자동화되는 거니까 좀 싫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냥. 분산 경제. 그냥 지금 탈중앙화 이런 컨퍼런스 패널 같은 거 하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오는데 그때 이제 한 번은
이제 항상 거기에 껴있는 몇 분 친구들은 완전 탈중앙화, 아, 네. 모든 게 다 디센트럴라이즈 돼야 되냐, 아나키즘. 완전 아나키즘. 애나키. 아,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코인들에 대한 논란도 다 있듯이 어느 정도는 이 탈중앙화를 할 수 그쵸. 있는 게 포기할 아니죠. 부분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이제 경제가 생기는 거고 그 안에 또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 중앙화가 다 생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엄청 그랬어요. 저는 진짜 완전히 무정부 아나키? 네, 그런 거 엄청 심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쵸. 결국 그 의결은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은 제공해 주는 거죠. 수단이 제공되어 있고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이전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왔다는 건 맞아요. 확실히. 굉장히 투명화된 근데 그런 시스템을 결국 보여줄 수 그거를 있는. 작동시키는 거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 사람이고 정책인데 그 정책을 합의하는 결국 의원회 같은 게 존재하는 거고 그걸 누구를 위한 유리한 그 체계가 자체도 되는지. 뭔가 좀 더 지금처럼 뭐 한번 뽑으면 몇 년이고 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옛날에 막 무슨 도편 추방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직접 민주주의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술로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네. 그렇게 이제 저 머릿속에 넣는 걸로 하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나중에 애들은 그런 이제 정치 체계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사회에서. 네. 머리 엄청 아프겠네요. 너무 종류가 많아져가지고. 네. 그럼 이제 저 오늘 주제를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렸어요. 네. 네. 네, 근데 저희가 메서드 옵션 그 토픽으로 항상 왜냐면 저희는 이제 그 W 그린페이를 드릴 때 초등학생이건 할머니건 다 드리거든요. 물론 거래소는 19세 이상 뭐 이렇게 되지만 그리고 이 이제 경제 플랫폼 안에서 이 쇼핑몰에서는 이게 정말 그냥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품을 갖고 그런 거래소 머그샷 안 찍어도 화폐가 생기는. 근데 여기에 그냥 WGP 몇 개라고 후시에 써 있는 순간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혹여나 이제 현금화 시키고 싶다, 원화화 시키고 싶다. 그런 거래소에 또 유입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장에서 그래도 이런 대중화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실사용. 네네네. 그렇죠. 실사용. 지금 실사용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제가 촬영 갔던 그 소다 보셨죠? 네네네. 저기도 실사용을 하려고 되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 시럽으로. 네네. 근데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지 그렇죠. 떠나갔던 그죠? 사람들이 돌아오지 사실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걸 사행성 이렇게 보기 때문에 ICO에 대한 전면 금지 다 이런 게 백그라운드인데 이제 블록체인의 장점 계속 블록체인 기술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최근에 정부 그 공공선도 그 사업이라든지 민간 주도 부족 그렇게 계속 또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기업들도 다 블록체인 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또 엄청 강조를 하고 싶고 근데 결국은 이게 SC 움직이는 건 토큰인데 거기에 대한 이 암호화폐가 너무 그런 사행성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물론 세부화된 구조는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거 안정성 있고 실제 실물 경제에 쓸 수 있는 거다. 블록체인 그래도 실제 이게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게 다 보이네. 그런 거를 좀 대중이 인지를 해야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정부도 규제 완화에. 그렇죠. 무담보형 그거는 진짜 알고리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렵게 말해서 그런데 사실상 엄청 쉬워요. 뭐죠? 그러니까 결국 마켓캡이라는 게 가격 곱하기 유통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동이 있으면은 유통량을 조절하면 돼요. 그냥 수요 공급 조절해서. 그거로 하면은 전체 캡 자체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테라에서 한다는 것도 그런 거죠. 수요 그러니까 조절의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1달러예요. 1달러짜리 100개가 풀려 있는데 그럼 100불이잖아요, 전체는. 근데 이게 1달러가 2달러가 되면은 100개 더. 100에서 이거를 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개로 줄인다. 아니면은 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전체 물량 자체를 더 풀어버리면은 가격이 안정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급을 늘린다는 거죠. 그렇죠. 공급을 수요가 늘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없애야지. 없애야죠. 네. 사야 되잖아. 그럼 그거를 사는 걸 누가 사요? 그 회사에서. 테라에서 사야 뭔 되는 돈으로? 건 뭔 돈으로? 그래서 만들어온 게 루나예요. 그러니까 루나는 테라로 결제를 하면은 수수료가 조금씩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가스비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다 그런 거를 다 루나로 변환을 바꿔놓고. 시켜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애치가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씩 시장에서 사가지고 유통량을 줄이면은 가격이 좀 더 안정화가 된다라는 게 이제 테라의 기본 컨셉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근데 오케이 좋아요. 루나 있는 거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써. 그러니까 유통량이 문제인 그게 거지. 가장 뭐. 큰-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테라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거듭하는 게 매스 어답션이 오려면은 어느 정도 이거를 인프라가 되어 있는 엔티티가 회사들이나 그런 주체들이 이걸 시작을 해야 된다. 참여를 해서. 그래서 뭐 그쪽에서는 이미 한 350억 정도가 투자를 그쵸. 받은 상황이고 그거를 일단 초기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대사서 이렇게 유통 물량을 조절을 하겠다. 근데 그 이후에 근데 어차피 거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사용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루나에도 어느 정도 캡이 쌓여서 그거를 원활하게 유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겠다라는 게 이상. 현실은 해봐야 알고. 현실을 해봐야 알고 뭐든지 시장 경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되지는 않기 이론적으로 때문에 돌아갔으면 뭐. 한 번씩은 베타 테스트 해보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해야죠. 저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전 다오를 엄청 좋아해요. 다오. 네, 다오. 그러니까 메이커 다오. 그 진짜 좋은 모델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들어가는 거고 첫 번째가 그것도 똑같아요. 메이커 다오는 이게 다이라고 있어요. 다이가 1불에 이제 패깅, 그러니까 1불에 가깝도록 가깝도록 되어 있는 그런 토큰인 거고 메이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대출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더리움 팔기는 싫어. 팔면 뭔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내가 줄 테니까 그거에 합당한 현금화처럼 쓸 수 있는 다이를 좀 줘라. 이더리움 만약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어치 다이를 받아요. 그럼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자를 내잖아요. 이자를 메이커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더리움 올라. 네. 이더리움 많이 오르면은 사실 나는 10,000원짜리 담보로 해서 10,000원을 받았는데 오르면은 또 사죠. 같이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올라가 버린다든지 반대로 내려가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를 스마트 컨트랙터에서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담보로 맡길 때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보다 좀 더 10,000원어치 이더리움을 맡겼을 때 10,000원보다 더 내가 받고 싶은 돈보다 더 큰 담보를 맡겨야겠죠. 그래서 10,000원을 빌리는데 20,000원어치 이더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더 가치가 떨어지면 20,000원어치 이더가 10,000원이 되는 순간 없어져요. 넌 그냥 그 10,000원 가져. 나는 이게 넌 끝났어. 계약 끝났어. 더 떨어지면 우리가 손해니까 자동으로 강제 천상을 마진콜처럼 당하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로. 강제. 그런 뭔가 계약이 다 짜져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좋은 게 메이커 다오가 전체 이더리움 덱 중에서 그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제일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얘네는 2017년 말에 막 비트코인 폭락하고 이더리움 다 폭락할 때 그러니까 사토시 프라이스랑 얘네도 당연히 피앗 프라이스로는 떨어졌죠. 근데 사토시 프라이스랑 이더리움 프라이스로는 엄청 올랐어요. 막 거의 8배, 7배에서 10배 정도? 그러니까 진짜 내재 가치를 갖고 있는 리얼 유즈 케이스인 거죠. 엄청 쉽잖아요, 근데. 빌려주고 대출이라는 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축했는데 그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덱이고 내재 가치 자체가 그러니까 피앗 기준이 아니라 사토시 프라이스나 이더리움 프라이스로 엄청 이 올랐으니까 기존 전통 시장에 없었던 모델이 절대 아니고 근데 그쵸. 여기 좋은 거는 파생 상품을 스마트 컨트랙트화 시킨다.
증권 담보 대출이죠. 그쵸. 그런 똑같아요. 뭐 네, 비트맥스도 비슷한 거고. 근데 그렇지. 얘네는 완전 그거, 그러니까 전부 그런 거 다 다른 누군가가 관장을 하는 거잖아요. 얘는 자동으로 컨트롤 알고리즘으로.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모든 게 다 믿을만 해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렇군요. 대표님은 솔직히 제가 봐서 네. 네 험난한 길을 가시밭길을 제가 선택을 봐도. 하신 것 같아서 이게 그냥 제가 그렇죠.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조금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시밭길인 것 같아서 네. 근데 한편으로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워낙 법정화폐로 돼 있는 건 없죠, 그죠? 없어요. 네, 없어서 뭐 그래서 어떻게 대표님이 잘 하시면 규제가 새로 빨리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저희 목표도 그런 거예요. 이거 빨리 키우면 사실상 저희는 좀 관계 기관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작기 때문에 얘기도 안 들어주죠.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 규제가 생길 거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아깝죠. 사업. 네. 네. 이제 작긴. 네, 더 키워야죠. 계속. 사실 실제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바람이 규제가 제발 있었으면 그죠. 그러니까요. 따르게 그렇겠죠. 제발 좀 이러면서. 블록 실성을 네.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정도라도 나왔으면 좀 더 그쵸. 쉬울 근데 것 같아요. 저는 좀 한 몇 달 전에 그런 거래소를 하는 애를 만났는데 걔네는 홍콩이랑 싱가포르 베이스로 거래소를 해요. 걔네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을 다 페어링해요. 그러니까 걔네는 쉽게 말해서 USDT, 뭐 트루 USD, USDC, 뭐 지메나이에서 만든 뭐 GUSD 이런 것 포함해서 뭐 싱가포르 달러 패킹돼 있는 거 한국 모르겠어요 올라갔는지는 근데 뭐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근데 그게 된다는 얘기는 걔네는 두 가지 목표가 있대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US 달러 패킹된 코인들이 있는데 지네들이 뭔가 좀 다 쓰니까 뭔가 지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또 하나는 결국 모든 스테이블 코인, 세계 모든 법정 통화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에 올라오면은 환전 사업 있잖아요. 환전 산업. 은행이 보통 하잖아요. 은행 가서 보통 환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지네 플랫폼, 지네 거래소를 이용해서 환전까지 다 먹어버리겠다. 라는 생각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말로만 들어보면은. 커지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커져야죠. 왜냐면 그렇죠. 볼륨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페어링이 많으면 다 또 분산돼서 거기서 또 매니플레이션 생길 네, 수도 맞아요. 있고. 일단 그런 거를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 스위스나 영국 같은 데들 좀 보면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모아보려고 자꾸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팀들을 다 모으고 그런 사람들 계속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들 모아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기축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그거가 이제 IMF 국가에서 하는 하나 거잖아요. 생겨야 되겠네. 각국 정부에서 하는 게 그런 거고. 기축.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좀 이게 테더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업비트에 보면 저쪽에는 그 테더용 장이 네네. 있고 테더 그렇죠. 페어링. 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런 거 일단 우리 원화, 달러 이렇게 지금 1대1로 바꾸게 될 경우에 뭐 환전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있겠죠. 네. 뭐 문제들이. 자, 테더가 그러니까 지갑은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제가. 그럼 우리나라의 테더가 이게 바뀌지 않죠, 지금 아직까지는. 현금으로요? 바꿔주는 사람이 바꾸려면 바꿔주는 바꾸려면- 거래소들이 있긴 하죠. 거래소들 많이. 그렇죠. 바꾸려면 뭐 테더로 이더나 뭐 이런 걸 사야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닙니다. 코리안 원 그 테더. KRW. 있겠죠. 근데 그 테더는 테더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있어요? 말씀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거쳐야 된다. KRW 테더 페어는 없고 그쵸. 테더도 또 하나의 그냥 기축으로서 그쵸. KRW, 뭐 BTC, ETH 이런 식으로 하나 페어링이 있는 거죠. 저긴 있어요. TrueUSD는 있고요. TrueUSD는 TrueUSD 는 거래소에서 1대1로 하고요. 그 입금도 받아요. KRW랑 네. 네. 1대1이 되는 KRW 있고 그 USDC도 있고. 네. 근데 이제 USDT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네. USD가 그 비트코인 베이스라서 그 한계가 있다는. 아 그래요? 걔네 그 컨트랙트 그래서 자체가? 레저 나노에도 USDT는 안 올라가고 거래소에다가 보관하고 이런. 그런 이슈가 있고. 그래서 트루 USD 근데 이제 홍보하는 아마 게 ELC라서. 업빅 같은 큰 데들은
외환거래법에 조금 이슈가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작은 거래소들은 아직은 리스크지고 하는 건데 아마도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암호화폐 어차피 1달러짜리 암호화폐 있잖아요. 네. 스테이블. 그게 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로 바뀌게 되면 네. 되게 혼란을 이제 나라에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수입하는데 암호화폐로 안 하고 그냥 진짜 돈 주고 돈 받고 그런 거니까. 다 뭐 관세. 네, 관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가 그거 빨리 좀 터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말씀드린 거였어요. 저도 이제 사업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실 거래소가 되게 중요해요. 거래소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내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거든요. 이게 돈이 나가는 순간 실물 경제로 빠지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사실 뭐 머니 라운더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막는다면 사실 거래소 그렇게, 거쳐가면 사실 머니 런더링 다 거의 해결 많이 될 수 있죠. 어차피 아이디 다 넣고서 그 그쵸. 계정이 또 생기는데. 뭐 문제가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들 다 빼버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측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네, 뭐 누군지 유출. 그 신원이 완전히 100% 확실한 게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하지만 안 되는 나라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있다고 하도 결국 못 잡을 수밖에 없는 나라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 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사실 국제 기준이 또 다 다르니까 이런 뭐 사실 돈 이슈인데 그렇죠. 이게 어느 나라에 가면 이게 어떤 법을 적용받고 너무 사실 어려운.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네네. 더블 그린페이. 그린페이.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인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더블 그린페이는 그냥 ERC 기반의 토큰이고요. 토큰이고. 저희가 쇼핑몰에서 지금 사용하는 거를 어떤 방안을 찾을지 지금 이런 뭐 네 그 가지 베타 캐러고리를 다 고민을 하고 있고 하고 현재로는 있는 그냥 저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그냥 가격을 몇 개 WGP다 이렇게 올려놓고 한 뭐 2주마다 업데이트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베타 버전이라서. 베타 버전이라서. 근데 앞으로는 WGP를 몇 개 후시 포인트 뭐 얘를 가칭으로 그리고 포인트화 현재로서는 뭐 선불 전자결제 지급수단 그런 그냥 이커머스에서 쓰는 포인트화를 시키는 걸 일단 좀 법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저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스테이블 그러니까 아니면 WGP로는 지금은 이거 한 병에 몇 네네. 개 이런 식으로 하면 네네네. 되는데 그 자체 변동성은 있다. 네네. 그건 그걸 그 보완을 리스크는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 네네, 하고 있는 거 베타 버전이니까. 네네. 그래서 올릴 때 원래 4만 원 생각하고 올렸는데 나중에 3만 원 낼 수도 3만 원 있고 그렇죠. 그래도 지금 많이 저희는 쓰길 바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반감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사업 모델이 수익은 어디서 발생을 되게 저희는 만들어놨어요? 이게 사실 인스타그램 유저들이 돈 안 써도 인스타그램 돈 많잖아요. 페이스북도 그쵸. 마찬가지고. 저희도 이건 환경 주제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기업의 CSR 홍보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그 외로도 저희가 지금 탄소 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사업들 이제 우리나라만의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있는데 그 온실가스 절감하는 사업들에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 ICO 프로시드를 투자를 해서 그 탄소 배출권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건 네, 국제 거래소도 2015년부터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개인들도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돼요. 21년부터.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외부 사업으로 이제 한국 기후변화연구원이랑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고 나중에 이거는 정말 나중에 미래의 이야기인데 이 플랫폼에서 개인들이 하는 미션들도 탄소 배출권화를 시키려고 수치화 계량화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차량 마일리지 같은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대비 지금 현재 그리고 평균치에서 이만큼 감축됐을 때 이거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건데 결국은 환경부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국민들이 감축하는 것도 인정해주겠다 하면은 개인이 네. 그러니까 뭐 IoT 같은 거 차에 그쵸, 달아놓고 그쵸. 난 그럼요. 이만큼 썼다 조금 썼다 이렇게 할 수 그렇게 있는 정말 거거든. 증명만 낼 수 있으면 그 공식이 채택이 되면
여기서 하는 미션들도 사실 수익화 될 수 있는 거고 그걸 수익화해서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외로도 이제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8년째 활동하면서 저희가 하는 그런 공익 행사들 저희 홍보대사분들도 많이 계셔서 공익 캠페인 뭐 콘서트건 이런 거를 다 이제 저희 더블 그린페이로만 이제 액세스를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그럼 또 가치가 생길 거고 팬들은 저희 이제 뭐 예를 들어 롯데면세점이랑 BTX 콘서트 막 방탄소년단 콘서트 이런 거 한다 이러면은 방탄소년단 홍보대사예요? 홍보대사는 아니고 저희 그렇게 협력 할 때 같이 하고 했었거든요. 지금 뭐 그 외로도 뭐 IGS는 저희 홍보대사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자선 행사 다 이렇게 환경에 쓰여지는 그런 자선 행사에 더블 그린페이로 받고 그러면은 또 스테이킹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도 뭐 멤버십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러네요. 그 탄소 배출은 수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슨 프로덕트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저 그냥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게 기존 그냥 그 전열 그걸 해서 뭐 LED로 바꾼다 이것도 탄소 배출권 주거든요. 그리고 뭐 해외에서도 유니세프도 탄소 배출권을 받아요. UN 기후변화 협약에서 어떻게 하냐면 뭐 아프리카에서 기존에 진짜 막 그냥 콜 막 땔감 해가지고 막 쓰던 가정에 친환경 스토브 제공 그것도 탄소 배출권 주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그런 사업 모델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걸 이제 자문하는 기관에서 그걸 인증해주면 그걸로도 다 탄소 배출권. 검증 단계라는 게 있어야지.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도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그걸 하는 곳이고 컨설팅을 하는 곳이라서 같이 지금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있고 점점 이제 보완해서 수정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신 거. 네네 그래서 뭐 이미 런칭해서 더블 그린페이 체계로서는 다 이제 세틀이 됐고 지금 해외 확장을 보고 있어서 중국에도 뭐 라이센스 계약도 하고 성정부들하고 또 파트너십 계약하고 뭐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등등 다 지금 해외 확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저도 요즘에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해외에서도 이게 실제 이제 나눠줄 때 이게 암호화폐로서는 너무 한계점이 많이 보이는 거죠. 실제 결제를 할 때. 그리고 이제 리테일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리테일도 맨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아무리 이게 친환경 그래서 뭐 WG 그린페이 받아주겠다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저희도 이거 환전소를 운영을 해야 되나 머리 아픈 거죠. 받으셨는데 받았을 때 얼마인데 바로 그날 바꿔도 사실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도 물건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돈 바꾸는 게 항상 그러니까. 이슈가 그렇죠. 소매 이제 뭐 하시고 했는데 일단 받아주기는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내가 10만 원어치 팔았는데 나중에 바꿀 때 되니까 얼마 되면 그러니까요. 계속 거래소 운영하면서 만드는 데도 있는 것 같고. 네. 스테이블 코인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과 그냥 코인을 두 개를 나눠서 같이 발행시키는. 그러니까 뭐 매장 쪽은 스테이블처럼 하나 운영시키고 상장 쪽은 이 다른 코인을 올리고. 하여튼 그거는 뭐 여러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 만들 거라 생각이 들고. 일단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금융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그쵸. 이게 무슨 말인지가 약간 왜냐하면 어려워요. A가 B가 아니고 중간에 알고리즘도 있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또 법정화폐 아니고 IMF, SDR 쓴다, 통화 바스켓 쓴다 이런 게 중간에 껴있어서 통화 바스켓 맞죠. IMF에서 뭐 하는 통화 바스켓을 써서 뭐 하는데 벤치마킹. 그것도 변동이 없을 수는 없다. 또 변동이 있고 사실 그렇게 쓰는 이유는 법정화폐로 너무 이렇게 바로 패깅할 때 리스크 혹시나 이제 컴플라이언스 법적으로나 금융당국이나 저희는 사실 이쪽에서 다 눈치 보면서 지금 그러니까 규제 확실히 없으니까 다들 눈치 보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라서 해도 되나 뭐 이러고. 어떤 분들 진짜 변호사님 끼고 일하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표님은 목표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빨리 시총을 키워야죠. 네, 그게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시총을 생각해요. 키우는 방법은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 어떻게? 투자 계속 그렇죠. 계속 넣는 거요? 네, 계속 이슈런스 하실 분들을 찾고 네, 그런 거는 파트너십 맺고 계속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진짜 커지시면 은행에 이자가 많이 나오겠네요. 근데 뭐 이자가 나와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려면 되게 많이 커져야 됩니다. 지금은 거의 네. 다
저희는 기본 저희 투자금하고 다른 엔젤 투자자금의 자금을 사용하는데 아직은 뭐 예. 잠깐만. 그렇게 1대1이니까 그러면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의 수익 모델은 뭡니까? 법정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USDT 같은 거 네. 은행에 맡기면은 이자? 은행 이자입니다. 은행 이자?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엄청난 돈을 맡겨서 네. 조그만 돈이 사실 아니까. 그렇게 작은 돈이 절대 아니죠. 그쵸. 요즘에 그 정도 금융기관보다 스타벅스가 어마어마한 금융기관이라고 스타벅스 맞아요. 카드 아, 네, 사람들이 그쵸. 다 맞아요. 엄청 많이 포인트만 갖고 봐도. 있으니까 카카오페이도 사실은 그 오버나잇 그걸로 수익 모델이잖아요. 그쵸. 수수료 없는 대신 왜 뭐 8,800원 쓰면 10,000원 가져가고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커져요. 네. 그리고 이제 커져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결제 사업은 나중에 뭐 규제 관련된 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 할 수 있을 부분이 수수료도 있고요. 있고. 뭐 외환 시장의 어느 일정 부분은 해외랑 좀 더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피지사들을 만나보면 이제 피지사들이 하는 것들이 해외에서 돈이 결제가 됐으면 이쪽 우리나라 업체한테 돈을 미리 땡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또 대출을 내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암호화폐를 사서 저기 던지면 수수료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그 딱 이거예요. 지금 만 원이 있다고 해요. 계속 그 가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표면상으로만 만 원인 거지. 이 만 원은 10년이 지나도 만 원으로 남지만 10년 후에 이걸 할 수 있는 건 많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장하는 거는 정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든 뭐 각국의 이런 은행, 중앙은행이든 그게 이제 더 이상 글로벌하게 갔을 경우에는 누가 관장을 해요. 관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취지로 나온 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 스테이블 코인인데도 막 가격이 변동이 있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사용할 때 불편하지 않은 정도면은 다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스테이블 코인의 1번 실물 경제를 연결한다. 2번 그런 다오처럼 파생 상품 같은 경우도 더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의 이제 그 한계성을 그래도 많이 보완을 하는데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데 있어서는 또 뭐 암호화폐도 POW, POS 똑같이 그런 정책 만드는 구조화에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뭐 베타들도 있고 실용되는 것도 있다. 아 좋으네요. 네, 좀 가까이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오셔서 더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의 목마름을 좀 채워.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